자, 이제 시험에서 공개공지인데 이 공개공지가 통째로 나온 것만, 그다음 낱개로 이렇게 한, 이게 30회 때 한번 나온 것 같은데 표시가 안 돼 있네요. 이 공개공지가. 그 공개공지 설치한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일반이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휴식시설,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호텔 같은 데 가다 보면 이렇게 나무 심어놓고 막 이렇게 분수대 같은 거 설치해놓고 벤치 같은 거 설치해서 도시민들 소규모 휴식 공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양천 아트센터 뭐 이런 거 있다. 양천구 아트센터 이런 거 있나요? 양천에 왜 뭐 공연하고 이런 김포 아트센터처럼 예술의 전당 같은 거 양천구에 문화홀 거기서 우리 학원 합격자 파티 했는데 매번 그거는 맞다 양천구에 있어요. 양천구에 그 공개공지 소규모 휴식공간 설치하는 게 일준 상준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 그러면 전용 주거지역에는 공개공지 설치 안 하죠. 공개공지 설치 일반 주거지요. 근데 시험은 1종, 2종, 3종 플러스 내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이란 말 나오는데 4개 상업지역 다 포함하죠. 그 객관 시험에서는 유통상업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에서 이라고 풀어내면 학생들은 또 거기서 딱 닫혀요. 또 상업지역에서는 건물 지을 때 공개공지 설치하는데 일반 상업지역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보일 거예요. 아마 이러면 초보가 아니기 때문에. 자, 공업지역에서는 어디에서만? 준공업. 일준, 상준. 일준, 상준 안에 이게 입이 익어야 돼요. 바닥 면적 합계 얼마 이상? 5천. 5천 이상의 이런 건물 지을 때는 도시민들이 휴식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 설치를 해줘야 돼요. 문화집회시설 짓거나 종교, 이거 외울 때 문종이 백화점 같은 판매시설, 단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포함하고 제외. 그 다음에 터미널 같은 운수시설, 그다음 호텔 같은 숙박, 판운수기, 나쁜 친구, 업무시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업무시설. 어쨌든 나쁜 친구다 이렇게. 얘들이 얼마 이상 크기로 지을 때? 5천 이상. 용도 즉 어디다가 지을 때? 일준, 상준. 자, 그 다음에 공개공지 면적은 대지 면적이 100분의 얼마 이하? 10. 자, 여기서 보세요. 건축 면적의 100분의 10. 이라고 바꿔놓으면 또 못 찾아요. 당연히 공개공지는 내 땅이 있으면 그 땅의 일부를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건축 면적의 일부가 아니잖아요. 그럼 대지가 예를 들어서 500평이면 건폐율이 뭐 50%다. 250평에 또 10% 말이 안 되죠. 대지 땅 크기에 100분의 얼마 이하? 10. 이하 보면서 조례가 정한 만큼을 긴 의자 설치 이런 거 한다. 조경 같은 거 설치해 놓으라니. 자, 결론은 일준 상준 안에 5천 이상의 문종이 판원수기 엄보시설 설치할 때는 조경 또는 긴 의자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결론은 그러면 건축주는 자기 땅의 일부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도시민들이 휴식공간 제공하려고 그럼 무슨 반사적인 이익이 있을까? 용적률 높이를 20% 더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공공지 설치를 하면 용적률 1.2배, 1.5가 아니에요. 20%. 높이 기준도 1.2배, 20% 보면서 조례가 정한 만큼 완화가 될 수 있어요. 위로 가는 거 위로. 근데 기출문제를 보면 건폐율이 완화된다 이렇게 시험 냅니다. 건폐율이 완화되면 옆으로 더 크게 짓고 땅은 줄어들고 더 과밀화가 되는 거예요. 위로 가는 거예요. 위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오는데 객관식 저렇게 자주 나왔을 분들은 자주 써먹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걸 쪼가리가 지금 234페이지까지 한 쪼가리인데 객관식 이렇게 수업을 듣고 냈는데 자꾸 틀린다라는 것은 뭔가 그래서 공개공지 이런 것들은 다부지게해서 외워 놓으셔야 돼요. 자, 일준, 상준 안에 바닥 면적 합계 5천 이상의 문정이 판원수기
나쁜 친구, 무슨 뻗어버린 종합병원 그거는 이제 다중생활시설이니까 얘들 설치할 때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만큼의 의자 같은 거 설치해서 조경 설치하라. 나무 심고. 그러면 용적률이나 높이를 한 20% 더 주겠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마디로 딱 외워놓으면 그리고 몇 번 더 떠들어 놓으면 별 문제 없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 235페이지에 도로라고 나오죠. 근데 왜 건축법인데 건축법에 도로가 있을까? 왜 건축법에 도로가 있을까? 자, 한 장을 먼저 넘어가면 236페이지 하단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라고 있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자, 뭐라고 하냐면은 건축물의 대지는 몇 미터 이상을 2미터 이상의 도로에 뭐 하라고? 접해야 돼요. 이 규정을 충족을 못한 땅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맹지잖아요. 맹지. 그죠? 맹지란 말이에요. 따라서 건축물 짓기 위한 대지는 적어도 몇 미터 이상이 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도로에 접해야 된다? 대지가? 그 도로란 어떤 도로를 말하지? 라고 할 때 허가권자가 시군구청장이거든요. 시군구별로 기준이 다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건축법에다 일괄로 235페이지에 도로를 이걸 말한다 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상 도로라는 것은 자 보행과라고 돼 있죠. 보행 또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건축법은 행정규제이기 때문에 말장난쳐서 시험을 내지 문제를 해석해 하는 건 절대로 내지 않습니다. 해석할 게 없어요. 규제이기 때문에. 해석은 여러분들이 민법처럼 판례는 어떻게 결론 내렸지? 하면서 해석을 해서 결론값 찾으라는 거고 지문 하나가 아주 난해한데 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보행 또는 이런 식으로 냅니다. 그래서 보행과 자동차 통행 가능한 너비 얼마 이상? 4m 이상 도로 및 자 예정도로를 말한다. 예정도로도 도로를 본다 안 본다? 본다. 예정도로도 도로를 본다. 자,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예정도로는 개설되지 않기 때문에 도로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냅니다. 낸 적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도로는 폭이 얼마 이상 돼야 된다? 4m 이상. 자, 기본적으로 도로 폭은 4m 이상. 그 도로에 대지가 얼마 이상 접해야 되냐? 그러면 2m 이상. 그런데 예외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를 인정한다 해놓고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란 말 나오죠. 예를 들어서 시군구청장의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 달동네 같은데. 달동네 이런데. 그럴 때는 굳이 4m 고집할 필요 없다. 너비 얼마 이상? 3m. 달동네, 산동네, 세 글자, 3m 이상만 확보해도 된다. 저 이제 막다른 골목이 나와요. 자, 보면 여러분요. 우리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 있잖아요. 막다른 골목이네 하고 돌아 나온 적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막다른 골목의 길이가, 막다른 골목이라는 것은 쭉 가다가 막다른 골목이네 건물 하나 있고 양쪽에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막다른 골목 길이가 10m 미만이다. 이 막다른 골목 한 7, 8m밖에 안 된다. 그럼 끼케야 그 막다른 골목 끝에 건물 하나, 양쪽에 건물 하나 이 정도예요. 따라서 이때 이제 이 도로가 굳이 그 4m 이거 낭비란 얘기예요. 그때는 도로가 얼마 이상만 확보하면 2m예요. 충분히 2m만 돼도 저기서 10m가 안 되니까 여기서 사람 구조하고 화재 진압하고 문제 없다니. 10m 이상 35m 미만이다. 한 25m쯤 된다. 그러면 건물 한 2개씩 정도는 될 거라고. 그러면 도로가 한 3m 이상은 돼야 물자동차 갔다가 나올 수도 있다. 자, 막다른 골목이 35m 이상 아주 길다. 그러면 2, 3은 6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6m 이상 확보해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도로에 대지가 얼마 이상 접해야 된다? 2m 이상. 그죠? 자, 그 다음에 도로 지정 표지 변경이라는 걸 한번 보는데 여기서 하나 딱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 동의. 자, 도로를 지정해서 자, 여기 도로 개설해라 하려면 이해관계자 있을 수 있죠. 그 이해관계에 대해 동의 받아야 되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해관계의 동의 얻지 않고도 건축위원회 심의만 거쳐서 도로를 지정해서
도로로 개설하도록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동의받기 곤란하면 또는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통로로서 조례를 정한다면 이해관계인 동의 없어도 이건 한번 읽어보면 돼요. 자주 나오는 주제는 아니니까. 자, 그러면서 자, 대지와 도로 관계, 건축물의 대지는 몇 미터 이상이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되는데 그 도로란 아까 원칙으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 도로 또는 그 예정 도로를 말한다. 그런데 산동네, 달동네처럼 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에 의한 도로 설치 곤란하다면 도로 너비는 3미터 이상만 가져도 되고 막다른 골목은 길이에 따라서 2미터, 3미터, 6미터 이상 이러한 도로에 얼마 이상 접하면 된다. 2미터 이상. 그런데 자 예외로 다음에 해당하면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건물 짓게 해주겠다. 농막 나오죠, 농막. 농막 같은 거는 뭐 농지법은 또 다릅니다만은 농막은 농지법에서는 농막을 설치된 부지는 농지로 봐요 또. 여기는 이제 대지로 인정해서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법마다 다 다릅니다만은 그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고 그 다음에 이런 광장, 공원, 유원지 같은 출입에 문제가 없는 건축 금지된 공지가 접하고 있다면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되고 객관식에서는 자주 나오는 게 요 강화되는 거예요. 이건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연면적 합계 얼마 이상의 2,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6m 이상 너비 도로에 4m 이상을 접해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연면적 합계 얼마 이상 건물 지을 때 2,000. 2,000 이상 건물 지으려고 땅을 구하러 다녀요. 4m 도로 끼고 있는 땅에는 안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너비가 얼마 이상은 되죠? 6m. 거기 도로에 대지가 4m 이상을 접해야 건축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건축물, 작은 건축물은 4m 도로에만 접하면 되는데 연면적 합계 얼마 이상? 2,000. 단 공장은 3,000 이상 지을 때만 6m 도로에 접하면 돼요. 공장은 얼마 이상? 3,000. 자, 연면적 합계 2,000 이상의 공장의 대지는 이라고. 6m 이상 너비 도로에 4m 이상 접하라. 틀렸죠? 공장은 얼마 이상일 때? 3,000. 보통은 2,000. 자, 그 다음에 건축